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신숙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신상철 폐기물 지도 팀장입니다. 정성수 자원재활용 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 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6건으로 6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등 5건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장터 운영 시 책 재사용 부스 운영 강구에 대하여는 녹색장터에 책 재사용 장돌뱅이 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책 재사용 부스 운영을 권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권고사항 중 130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단속용 카메라 확대 설치 등을 통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고사항 131조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 확대 검토에 대하여는 2023년 공동주택 대상 RFID 기반 종량기 62대를 설치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RFID 기반 종량기 의무 설치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스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공사 광급자재 물품 수의계약 분할 발주, 시설공사 공사비 과다 계상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없으며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안성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 나눔이 녹색장터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녹색장터 관리물품, 봉사대 식대, 홍보물 제작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 업무 추진을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세부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과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조건부 승인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세부 내역은 6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총 4건으로 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일부 추진 중입니다. 폐황산 처리 공장 설치 반대는 2023년 11월 14일까지 허가 신청을 연장하였으며 삼정면 새마을의 폐비닐 적치 장소 설치는 장소 선정 후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는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조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총 13건에 대해 45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 업무 추진비로 총 14건에 대해 29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조 집단 민원 처리 현황으로 시정 정책 토론회를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였던 사항입니다. 진정 및 민원 불호 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2조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총 2건으로 건축물 관련 서류 등 서류 제출 미흡으로 보완되어 모두 이행 완료되었으며 공사 하도급 현황과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조 소관별 추진 사항입니다. 폐기물 과태료 등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으로 2022년 과태료 징수율은 약 85.3%이며 금년에는 총 71건 과태료 1,563만 원을 부과하고 581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022년도에 5건 약 9,900만 원을 부과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야 지도 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525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행정처분 30건, 사법처분 25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259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폐기물 불법 처리 등 행정처분 1건, 사법처리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조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도심 지역 및 도로변 등의 상시적 환경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자원순환과와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63명과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51명에게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청소 관리하고 주요 도로변 노면 사주차를 운영하여 도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조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현황으로 인체에 해로운 성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지붕 철거주택 245동, 비주택 14동, 지붕 개량 3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예산 14억 3,880만 4천 원을 확보하여 지붕 철거주택 250동, 비주택 100동, 지붕 개량 3동을 지원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조 쓰레기산 등 불법 근절 폐기물 사업장 지도 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폐기물 환경 오염 민원이 예상되는 폐기물 처리 업체,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매월 정기 점검하여 폐기물로 인한 악취, 불법 야적, 경관 훼손 등을 사전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세부 추진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현황으로 관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9개소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안성 평택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협약에 따라 평택 에코센터로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존 종량제 봉투 배출 방식에서 세대별 배출 시 무게를 계량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RFID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감량화와 수거 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조 자원순환 가게 운영 실적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 등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 지역에 재활용품을 업사이클링하는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여 배출한 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현재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 의료 폐기물 소각장 추진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북산환경에서 양서면 장설이 407-13번지 일원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80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허가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총 3차례 사업계획을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20조 쓰레기 감축 분리수거 교육 등 조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감축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CCTV 등 설치 사업과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녹색장터, 자원순환 가게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관내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은 2022년 기준 소각용 25,283톤이며 매립용은 2,846톤입니다. 세부 발생 및 처리 현황은 권역별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현황입니다. 보견면 북자리 245-1번지 일원에 관내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을 2005년 6월부터 운영 중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일일 처리 소각 용량 80톤으로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허가 현황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것은 국외 업체인데 국외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도시권에서 대단위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농촌 지금 이제 우리 안성에 있는 지금 시내권 말고 그 외곽 지역들 이렇게 드물게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부분 지금 누차 여러 사례들이 포착도 됐지만 그 음식물을 보면은 하천 보통 보면 하천에 많이 버리고 계십니다. 지금 꾸준히 계도하고는 예, 개도는 꾸준히 계도하고는 계시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것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통을 갖다 놓으니까 네. 그 모으니까 거기다 모아 놓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겨울철 같은 데는 이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겨울철 같은 데는 그나마 조금 난데 여름철 같으면은 하루만 지나도 이 냄새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었을 때 악취가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오염이 돼도 하천에 버리시고 거기서 이렇게 실려 내려가는 비가 오면 실려 내려간다 해서 자꾸 하천에 버리십니다. 그럼 그 하천에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가 또 이제 그 각 보면은 호수나 계곡 뭐 이런 쪽으로 다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 지역은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있지 않습니까? 약간 소형. 네. 예, 그것들을 좀 시범으로 그 이제 실시를 해서 마을마다 부락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거기다 하나씩만 설치해 주시면 시범 사업으로 좀 한번 해보고서 효과가 좀 있으면 그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제 퇴비를 과거에는 보면은 뒤엄덤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싸놓고서 그거를 섞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퇴비를 사용들을 하셨는데 꼭 농사를 짓는 분만 농촌에 계신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해서 내놓는 것도 안 되시고 좀 그래서 아예 그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검색을 쭉 해봤더니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가구가 몇 안 되는 가구 그런 곳들은 약간 마을 회관에 작은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한번 보급을 시범적으로 좀 해봐 주는 건 어떤가 하는,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하천에 버리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시범 사업으로라도 몇 곳 좀 실시해 보는 게 지원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좀 시골 이제 저기 동 빼고 시골에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좀 이제 저희가 좀 견학을 가봐서 미리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시설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 거 좀 그게 저희가 보니- 골라서 예, 예. 한번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게 개인적으로. 보니까 예, 예. 서울도 그렇고요. 네. 중간중간 여러 곳이 보니까는 그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 음식물 처리기 그거를 설치를 좀 해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100% 시비가 아니라 그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줘서 시범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좋은 좋은 방법이라면 그걸로 네. 써서 다시 퇴비 쓸 수 있게끔 하고 일단은 저희가 하천에 한번 버리는 거를. 예, 저희가 한번 그 도심 지역에도 뭐 부산 저희가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 지역을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도심 지역이고 예, 예. 혹시라도 저희하고 비슷한 사례 지금 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골에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네.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찾아보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시범은 예, 시범 사업이라도. 하천 시범 사업으로 네네. 하천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부락을 시범 사업으로 좀 해서 하천에 음식물 쓰레기를 못 버리게 좀 안 버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네네. 좀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혹시 영상 돼요? 안 돼요? 됩니까? 네. 아까 영상이 안 돼 가지고 그 동영상 되죠? 예. 아, 동영상 그거 말고 동영상. 동영상 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하북산 마을입니다. 클린하우스 여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양성면에 그 올라갔더니 거기 클린하우스는 이렇게 문이 없었습니다. 안에 저 문이 없었고 그냥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갖다 놓을 수 있게끔 미리는 성지 앞에 있는 거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저 클린하우스가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갖다 설치한 지가 그 주민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꽤 오래됐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거미줄이 가득 차 있고 제가 일부러 소음은 줄였는데요. 지금 저희가 네. 가서 확인해보고 점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클린하우스가 지금 현재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는데 저 클린하우스 뒤에가 바로 또 그 옆에 보이시면 새로 지금 틈새로 지금 보는 겁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뽀얗게 끼고 거미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아마 다른 클린하우스에 비해서 금액대가 꽤 높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저 뒤에 보십시오. 네,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뒤에 네. 저게 향교인가요? 그 뒤에 예. 한옥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예. 가려진다고. 예. 위치에 별로 예. 좋은 위치는 아니다. 음. 저기 올라가기 입구의 아래쪽에 음. 아래쪽에 이제 그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네. 오히려 그곳에 저 클린하우스가 하북산 마을입니다. 버스 쓰는 승강장 있는데 저게 있으면 더 거기 어차피 거기 쌓아놓으니까 그 자리로 옮겨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하시는데 필요 없으면 저희가 철거해서 필요한데 갖다 줄 수 있고요. 네, 그거는 예. 이제
적절한 조치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 클린하우스 이렇게 설치하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저 가격대가 약 1,000만 원. 저 1,000만 원 정도 네. 됩니까? 아 그리고 저 필요한 데나 아니면 그 마을 입구 네. 합산 마을 입구에 네. 그 생활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직 공직자셨다고 하시는 분이 마침 간 날 시청으로 올라오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위치랑 안내를 해주셔서 그 올라가 보게 된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의 이장님 이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 위치까지 다 협의가 됐던 건데 뭐 하다 보니까는 또 뭐 이런저런 문제점으로 사용을 지금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장로는 비번이 밀려져 있어서 예,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가 지금 대란이 있었고 막 모여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분리배출 교육을 시키시냐고 그 제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라고 분리배출은 어떻게 한다 하는 교육용 네. 그 뭐라고 하죠? 홍보물. 네, 교육용 그 홍보물 예, 예. 철로 된 거 있죠? 이렇게 예예예예예예예. 사각으로 된 거. 예. 그거 총 혹시 얼마나 그 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느 거는 보면은 한 3개가 달려 있고 어느 네. 거는 4개 정도 달려 있고 그거는 지금 저희가 평균 3개에서 네. 4개 정도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설치했는데요. 지금 먼저 부의장님이 이제 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량 파악해서 존치하는 데는 존치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해서 존치가 필요 없을 때는 전부 철거할 예정입니다. 아, 다른 방법으로 좀 네. 하려고요. 자, 그거 혹시 총 몇 개 정도 설치하셨는지 아십니까? 개수는 잘 모르십니까? 팀장님 혹시 몇 개? 예, 개수까지는 저희가 좀 비용은 파악해- 얼마 정도 드셨습니까? 비용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수하고 네, 설치한 데하고 비용 네. 얼만큼 드셨는지 네. 예, 그거 파악해서 주시고요. 네. 아시죠? 그거 실패작이신 거.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네. 있습니다. 그것이 모아놓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모아놓지 말라고 하니까 쓰레기를 아예 차라리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아예 해서 그 쓰레기에서 가입표가 이렇게 많이 쳐져 있었다면은 아마 안 모였을 텐데 쓰레기 모이는 곳에 그걸 갖다 놓다 보니까 이거 네. 이제 분리배출 교육을 시키니까 아 여기다 놓으라는 거구나라고 해서 이제 쓰레기가 모이기 시작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안내 문구를 이제 묶어놓은 것이 그 타일 그로 해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게 바람에 의해서 잘 찢어집니다. 땅땅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잘 망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좀 실패작이었던 것 같고요. 당초에 그게 설치된 그 취지를 알아보니까는 당초에는 이제 무단투기 되는 게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3단짜리는 좀 넓은 데서 넓은 거, 2단짜리는 좁은데 그래 그거를 가려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쪽으로 버리지 말라고 근데 가린 건데 그거를 가린 거를 넘어서 그 안에다가 주민들은 또 막 오히려 그거를 놓으니까 예. 거기 교육을 시키니까 거기다 버리는 걸로 안다고 네, 하시고 네. 요청이 어떤 요청이 네. 있으셨냐면 글씨 많이 말고 네. 그냥 그림으로 해서 네. 그 마을회관에 이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버리는 걸로 해서 그림으로 그냥 붙여놔주면 그게 더 훨씬 마을회관에 해주는 게 훨씬 더 많이 궁리하고 노력해서요.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중섭 의원님. 안 하실 거죠? 네. 이제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환경과에서도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우리 지렁이 분변토 관련된 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한 혹시 내용 있으면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우리 현장을 우리 팀장님이 천안까지 네. 다 다녀오셨으니까요. 예, 팀장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폐기물 지도 팀장 신학철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지하게 된 거는 이제
공도 불당리 364-1번지 1원의 지렁이 분변토를 비료로 살포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제 최초의 농업기술센터로 이제 접수가 돼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기술센터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 과로 이첩이 돼서 저희가 인지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 조사해 본 바로는 6월 13일에서 그 16일,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천안에 있는 업체로부터 아까 환경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5톤 차로 24대를 받았답니다. 그 이제 그를 톤으로 계산하면 또 상당한데 그 이제 무게가 또 다 또 가득 실는 것도 아니고 실제 자료 받아 보니까 약 200톤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을 살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악취 원인은 제가 봐서는 그 넓은 부지에다가 그 햇빛이 쨍쨍 쬐고 그 당시에 민원 접수 받고 갔을 때 엄청 날이 뜨겁고 그랬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상승했던 가스가 밤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그 날아가지 못하고 체류하면서 그런 게 그 주민들한테 그 피해를 주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현장까지 이제 저희 과에서 이제 4명하고 천안시에서 공무원 2명하고 그 비료 생산 현장을 갔는데 천안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 폐기물 그 관리법상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과에서도 자기들 소관은 마땅히 이제 처분 기준이 없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는 이제 비료법으로도 이제 비료 등록 대상이 아닌 비료로서 이제 관리 대상이 아니고 저희도 지렁이 분변토는 또 폐기물이 아니고 해서 마땅히 처분 기준 그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하튼 농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공급업체에서도 저희가 심각한 거를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그 반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위법 여부를 떠나서 민원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또 그 이쪽으로 오고 하면 저희가 그 관련 부서 협의해서 적극 대응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적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렁이 분변토가 냄새가 그렇게 심해요? 저희도 이제 직원들하고 갔었는데요. 그 정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게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나지 않는데 이렇게 뒤척인다거나 이렇게 많이 살포했을 때는 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막을 방법은요? 예, 저희가 그 안성에도 지렁이 농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렁이 농장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저희가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현재로는 이 분변토라는 게 법적이 이 취약한 부분을 많이 파고 들어가서 비료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무상으로 줄 경우는 비료 등록을 안 해도 된다든지 그런 거를 다 집어넣어 놔가지고 어떻게든지 교모하게 지금 빠져나가는 입장인데요. 제 생각에는 여튼간에 그 어딘가는 거기다가 이제 또 비료를 쓸 수가 이제 제 생각엔 그래.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이게 법에 없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말이 좀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관련 부서 비료 담당하는 부서하고 환경과의 그 지도 2팀이 이제 축산 폐수 담당하는 부서인데 거기도 이제 보통 보면 가끔 가서 축산 분야를 뿌려갖고 뭐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각 소관을 떠나서 네네. 세 개 부서를 제가 모아놓고 정보를 상시 공유하면서 조금이라도 민원이 나온 거면 만약에 네 거 내 거 가리지 말고 세 군데 같이 출동해서 같이 확인하든지
예? 그런 좀 체계를 갖춰 놓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그 악취로 인해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뭐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께서 상당히 죄송하고요, 송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민원이 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네,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한, 예,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쓰레기 대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말들이 좀 많았었고 뭐 그 관련된 문제는 이제 떠나서 그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우리 질의에 또 좀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쓰레기를 정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쓰레기 대란에 관련돼서 이 문제는 좀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단은 쓰레기 문제가 이제 정점에 와 있어서 일단은 그 우리 그 이장님들 협의체에서 지금 찾아오셔서 어떻게 됐든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오셨어요. 그리고 뭐 시위에도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했었고. 근데 혹시 우리 그 같이 가셨던 그게 있잖아요. 뭐냐면 그 평택 에코센터를 방문하셔서 일단은 뭐 어떻게 됐든 공식적인 방문이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방문을 하셨던 것 같고 우리 그 자원순환과도 갔었고 관련돼서 그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드러난 사실들 이걸 가지고 우리 이장님들이 그 전에 주장하셨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든 빨리 그거 뭐 정리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장님들이 갔다 오시고 나서 별다른 내용을 의회에도 제기하시질 않았어요. 에코센터 방문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의회에서 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우리 저 과장님은? 지금 제가 평택 에코센터로 쓰레기를 저희가 반입을 하다가 반입이 안성 소각장이 중지되면서 에코센터로도 반입을 지금 중지를 시켰던 그런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 문제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내용하고 전혀 틀렸기 때문에 이장님도 얘기를 못 하신 거예요, 우리 의회에. 예? 그거는 인정하시나요, 혹시?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장님들도 저는 그때 당시에 이장님들이 혹시 시장님을 만나서 또 강력하게 또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 이게 잘못됐으니까 시장님 빨리 이거 좀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정상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가서 보니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시에다가 어떻게든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하셨나요? 혹시? 이장님들은 왜 오신 거예요, 그거? 제가 그러면 그거 좀 저희 부서 입장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각장이 안성시 소각장 가동이 이제 쓰레기 양이 없어지면서 이제 중지가 되면서 평택으로도 반입이 중지가 됐었는데요. 반입이 정지된 사유로는 저희 부서 판단에 우리시 소각장 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쓰레기를 그 타시군 쓰레기 소각장에 반입시키는 거에 대한 부담감과 또한 뭐 먼저 거론이 됐던 얘기지만은 당초에 에코센터로는 서부권에 있는 읍면이 주로 갔었는데 서부권만 또 치워주는 거에 대한 또 형평성에 좀 맞지가 않는다. 또 하나는 이게 일시적인 해결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로 해서 저희가 많이 고심해가면서 이제 이루어졌던 행정 사항이고요. 아니 그래서 아울러 이 자리를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쓰레기 대란이 조기 수습과 예. 우리시 쓰레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소각장 80톤 증설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이중섭 당 대표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문제. 제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엮여 있어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2023년도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상황이 일단은 갔다 보니 이게 뭐 쓰레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고 했으니 이장님들은 그렇게 의회에 와서 호통치고 가서 자기 자신들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 이게 그 자기네들이 듣던 내용하고 틀렸어요. 그래서 와서 그렇으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이장단들이 그렇게 뛰어들었으면 어떻게 됐든 시장님한테든 어떤 관련 부서한테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조치가 있었느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별도의 내용은 없으셨죠? 이장님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예. 아니 그분들 그러면 왜 오신 거예요 여기를? 오셔갖고 그냥 의회만 싸잡아갖고 비난하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이게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난리 난 거. 근데 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난리는 났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응? 예, 예,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됐든 정리하려고 오셨던 분이 얘기도 못하고 그 이후로는 의회를 또 찾아오시다 그 문제 갖고는 찾아오시지도 않았어. 그분들 도대체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근데? 의회는. 의회만 잘못되기를 바라해서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들? 그의 문제가 발견이 안 되니 그 다음서부터 안 오셨던 겁니까? 그 이장님들 뭐가 잘못되신 거 아니냐고. 뭐 이장님들도 뭐 전부 안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뭐 폐기물이든 쓰레기든 정리하는 기준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찜찜하게 해결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시도 어느 정도는 뭐 협조를 했고 우리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 이거 봉합은 됐지만 이런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좀 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계속 뭐냐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이정찬 소장님한테도 제가 똑같은 질문 드렸었어요. 안성 시민들이 분리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뭐냐면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저는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별로 이렇게 돼갖고 세세하게 우리 안성시에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데는 안성시가 몇 안 되죠? 이런 경우는. 뭐 이런 대란 난 거. 아니요, 대란 말고 쓰레기 봉투 이렇게 뭐 색깔별로 이렇게 쭉 나와서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도 분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 다른 데는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종량제 봉투가 소각용 봉투하고 크게 소각용 봉투하고 매립용 봉투하고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타시공 같은 경우는 매립용 봉투가 없는 데가 아마 많을 겁니다. 소각용 일반용 봉투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마치 막 뭐 시민 의식도 없고 막 이런 것처럼 막 의도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쓰레기 대란 한 벽 걷기면서 방송이 아파트 방송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잘못해가지고 쓰레기가 반출이 안 됩니다. 맨 방송도 엄청 듣고 막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안성 시민처럼 이렇게 분리수거 잘하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모자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그렇죠. 아니 그래서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는 네. 거는 소각장 반입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뿐이지 현재 뭐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분리 배출해 나가는 게 전혀 부족하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상처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저희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쓰레기 대란이 끝날까? 그거 다 고심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참 요번에 하면서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저도 엄청 답답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발생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이 쓰레기 대란 관련돼서는 한번 저는 이걸 한번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원순환과 계시지만 어느 정도의 이건 좀 백서를 좀 한번 내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절대 우리 시민들이 이 분리배출이나 이런 의식들이 절대 나쁘지 않았다. 이거는 꼭 그 백서에 한번 기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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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네, 이준섭 의원입니다. 요즘 그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그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된다라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일회용 용품을 많이 줄이자라는 그런 운동에 많이들 동참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가 언론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회용기 세척장이라고 해서 뭐 보통 타켓은 보통 장례식장이죠. 뭐 이런 쪽으로 타켓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을 좀 실천하자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지자체별로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안성시에선 이 생각이 있습니까 이쪽에? 현재 저희가 이제 그 다용기 사업을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장례식장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장례식장을 점검을 하고 관련법을 검토를 해봤는데, 네. 현재 법에 장례식장에 대한 강제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 규정 사항은 없죠 당연히. 예, 강제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 예. 강제 규정 사항은 없지만 네. 저희가 이제 이 탄소 중립 일회용 용품을 줄이자라는 어떠한 네, 네, 그 홍보나 계도 차원에서 앞장서서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그런 거는 예, 저희가 의미 이제 때문에 하는 거지. 현장을 먼저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오셔가지고요. 예, 예. 현장을 다 다녔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때는 코로나가 또 끝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시는데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다용기에 대한 또 거부감도 이제 장례식장에는 무시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제가 사실- 보기에는 차라리 예. 그냥 어떻게 환경 관련 그 환경부에서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해주면은 저희가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저희가 권고는 분명히 해드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다녔습니다. 장례식장. 결과적인 강제 사항은 당연히 뭐 환경과에서 예. 환경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지자체에서 그냥 지자체 스스로 네. 앞장서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런 자꾸만 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저희 지자체도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하고 그냥 궁금해서 전화 네네.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예. 지금 준비되는 건 없다. 그렇게 장례식장에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다회용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용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저희가 그 경기도 주식회사 경기도 출장 경기도 주식회사 협조해 가지고요. 예. 배달 특급하고 요기요하고 배달의 민족하고 그쪽에서 이제 그 식사하시는 분이 네. 주문을 하실 때 다용기를 이제 핸드폰으로 했잖아요. 보통 다용기를 누르면은 그게 다용기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하시고 그냥 내놓기만 하면 그냥 또 저희가 가져가고요. 이제 장점이 식당에서는 일회용품을 안 써도 되고 가정에서는 솔직히 무슨 탕 같은 거 먹을 때 일회용기하고 다용기하고 먹는 거는 맛도 틀려요. 다용기는 스탠드로 돼가지고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렇죠. 음식물이 남아도 거기다가 그대로 남겨서 그 이 가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방에다 놓으면 그대로 배달 가져갑니다. 배달 네. 특급이나 이 부분이 다회용기 사업이 경기도 아까 말씀하시는 그 단체를 통해서 네네네. 하고 계시다는 건데 예.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예, 말씀하신 게 통계가 좀 나오나요? 통계가 예. 잠깐만요. 예. 혹시 통계 팀장님? 자원재량팀장 정숙수입니다. 제가 통계를 좀 5월까지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배달 특급에 46개소 사업장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총 127건의 그 다회용기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기요가 68건, 배달의 민족이 87건에서 총 28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282건이요. 2건이요. 네네. 자, 이게 지금 그 통계가 지금 5월 달까지 통계죠. 네네. 올 1월 달부터. 1월 맞나요? 달이 아니고 아니, 저희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예, 언제부터 했죠? 저희가 아마 4월 4월, 예, 네, 4월. 사월. 한 달에 이만큼 한달 정도, 나왔다는 예. 얘기예요. 4월 달 정도부터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저기 보건소 위생 파티에서 자료 다 받아갖고 홍보를 하고 일단 가입이 요기요라든지 배달특급 가입이 돼야 되니까 가입을 일단 권고하는 그리고 이제 사업 홍보하고 전부 홍보물 지금 배포할 예정이고요. 자, 지금 280 몇 건인데 이 비용이 얼마 정도 저희가 우리 경기도에다가 그 이 다회용기 쓰는 그쪽에서 사용하면서 비용을 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저희가. 사업비가 국도비 지원 받고 저희 시비 포함해서 3억 원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 6월 달까지 프로모션이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요거를 사용하면은 2,000원이 포인트를 줍니다. 그건 나중에 그거 써먹으면은 2,000원을 가맹돈만 주면 10,000원짜리 사 먹으면 8,000원만 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협조하고 7월 달부터는 5,000원으로 지금 인상시킬 계획입니다. 아유, 그러면 앞으로 비용이 더 네, 많이 좀 발생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예산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뭐 식당 같은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시민들도 이걸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바우더기 축제 때 그걸 제가 적극적으로 왜 활용해 이런 보려고 말씀을 합니다. 드리냐면 안성이 미세먼지가 뭐 우리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1위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성이라는 데가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그냥 무슨 좋은 얘기는 안 들리고 그냥 뭐 나쁜 얘기만 자꾸맣게 안성시가 이런 얘기를 외부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럴 것 같으면은 저희 안성시도 한번 좀 생각을 적극적으로 좀 판단해도 제 생각엔 여러 가지 어차피 잠깐만 그런 어떠한 안성시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뭐 탄소 중립도 지금 실천도 해야 되는 그 부분도 있고 뭐 이거로 인해서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자리를 그냥 쓰레기 몇 개 줍고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도 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1차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이렇게 올해 뭐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한번 문을 열고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접목시켜서 자꾸만 노인 일자리 창출도 좀 만들어주고 뭐 우리가 친환경화 어떠한 이런 거에 좀 앞장서서 간다라는 뭐 이미지도 좀 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다용기 사업도요. 실제로는 저희 20만 도시는 없습니다. 안성밖에 없어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화성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인구 거의 100만 육박하는 도시만 하지 20만 도시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부딪혀 보자고 저희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20만이 됐든 10만이 됐든 상관이 없는데 그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는 예, 좀 열심히 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예. 좀 자구책을 찾아봐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예. 거고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그 안성의 동강 아파트 맞은편에 네네네. 그 산업행위물인지 모르겠지만 평택의 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거기다가 불법 폐기물 하는 매립하는 것을 발견하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특사경의 조치가 아직 어떤 결정이 안 났다라고 지난번에 무슨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현재 그때 현장에서 특사경도 현장 갔다 왔고 저희도 현장 갔다 왔는데 현장에서는 특별한 위반 사항을 적발지 못했고요. 예. 다만 특사경하고 평택시청하고 그 반출되는 폐기물 사업장을
점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점검했는데 네. 수사 중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제가 언급을 해드리기가 그러면 나- 현장은 지금 스톱 상태네요. 제가 의원님이 여쭤볼 것 같아갖고요. 금요일 날 제가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더니 현장 작업 중이고요. 네. 현장에 현재 흙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일반 토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봤을 때도 네. 당연히 일반 토사 저기 흙이 들어오지만 중간에 그 평택에서 들어오는 그 화물 트럭이 예를 들어서 폐기물 트럭이 와서 그 앞사거리가 들어와서 일단 걔들이 붓고 나면 바로 그냥 흙을 또 붓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걸 두 차례 세 차례를 봤어요. 그래서 그 봤는데 그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알았다 내가 신고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상황이. 저희가 들은 바로는 그 특사경들이 평택 가서 확인할 때 자기들도 맨 처음에 이제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성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예.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그쪽에서는 저희 안성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은? 예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못 버린다고 해야지. 걸렸는데 어떻게 해, 지금 당장. 예? 왜냐면 잠깐만 나쁜 게 잠깐만 우리 안성에 들어와서 이게 막 불법 매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뭐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왜 잠깐만 그런 오염된 물건들이 안성까지 들어와서 버리느냐. 문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안성 시민들이 이걸 더군다나 민원을 주신 겁니다. 네, 그 철저히 시민이 저한테 그러면 저도 그 사람한테 답은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전 답도 아무것도 못 드리고 있는 상태라 아직 뭐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 이렇게 네. 이해는 가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북해도를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몇 월 달이죠? 북해도 북해도 갔다 오신 거. 예예예. 그 7월 5월 달인가요? 예예예. 5월경인가요? 예. 자, 이게 그 어떤 내용으로 다녀오신 겁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다녀왔습니다. 그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서 이게 현금으로 나온 겁니까? 포상금 거기서 포상금? 이제 1억 5천 중에 포상금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예, 포상금으로 네. 얼마를 쓰게 돼 예, 있습니까? 5천 5천만 원? 예예. 5천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이쪽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예. 그 5천만 원을 포상금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저 환경과의 전 직원이 다 가셨습니까? 이걸? 저는 자원순환과고요. 아니, 자원순환과. 예, 자원순환과고 환경과 전에 환경과에서 같이? 자원순환과에 근무했다가 예. 그 시기에 환경과로 간 직원들도 같이 고생했었으니까 같이 그렇죠. 예. 아니 당연히 고생했으니 가야죠. 예. 그 당시에 그 북해도 가셔서 나름대로 방문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네네. 그냥 간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 왜 포상을 한다고 해서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또 그 어떤 그 환경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또 나름대로 답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주로 어디를 많이 소각장하고 선별장. 가셨어요? 소각장하고 선별장. 선별장. 네. 그 갔다 오셨을 때 소각장에 저희 한국 안성하고 예를 들어서 안성시하고 그 차이가 좀 뭐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특별히? 일단은 뭐 저도 일본을 처음 갔다 왔는데 일단 뭐 도시 이미지가 이제 청결하다. 가로 환경이 참 청결하고요. 그리고 소각장 운영하는 거를 보면은 저희가 인구가 저희 20만에 요번에 신증설한 게 80톤 규모인데 일본에는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두 군데다가 약 인구 12만에서 13만 정도 되는데 소각장 용량은 약 한 120톤 정도 여유가 있게 건설을 했고요. 다만 거기가 조금 틀린 거는 우리는 이제 생활쓰레기만 들어가는데 북해도의 고기는 좀 산업 폐기물이 일부 같이 들어가더라. 예. 그리고 다시 이제-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예. 생활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산업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용량이 좀 컸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음. 거기는 그리고 이제 그 뭐 소각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이게 거부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가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웬만하면은 다 탈 수 있는 거는 다 소각 종량제 자체가 자,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도 예, 들어가고 예,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음식물 소각장에? 쓰레기인 거는 확인을 못 했고요. 예. 일단 산업체에서 들어오는 산업 폐기물 일부가 들어가는 거로 산업 폐기물만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까? 근데 하여튼 예. 청결하게 지금도, 관리도 지금도 안성시 우리 저 자원 회수 시설 저 소각장에 네.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잖아요. 당초 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초에 주민들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반입을 안 하는 거로 약정이 돼 있었어요. 당초에 그런 예.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예, 못한다. 예, 예. 다만 해도 상관이 없다. 다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제가 소각을 해도 상관이 말씀을 없다. 못 드리고요. 아니, 쓰레기 처리 방법에 소각도 있다는 거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지금 현 안성시의 보계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는 저기 음식물 쓰레기는 저 협약서 내용에 저 소각을 못 하게끔 돼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예, 데는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중에 소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각도 있죠. 예, 예.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50톤을 지금 저기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다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어떠한 그 시간이 지나서 전 사용 연도에 좀 부족해서 지나서 80톤까지만 더 증설할 계획인가요? 예, 현재 80톤입니다. 그러니까 50톤에서 30톤 증설은 80톤이 아니라 50톤은 없어지는 거고요. 80톤이야. 80톤으로 새 거가 80톤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희도 왜 100톤, 120톤을 못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환경부의 모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을 때는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 양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 10년 내에 사업계획 각종 이제 뭐 물류단지가 생긴다, 관광단지가 생긴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계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계산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해주지. 우리가 그냥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한다. 우리가 뭐 200톤 하고 싶다고 해서 200톤 할 수 있고 우리 지자체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도 이제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 그런 겁니다. 왜 우리 안성 지자체도 그러면 쓰레기 소각을 좀 더 많이 한 번에 할 때 많이 하지. 왜 그냥 찔끔찔끔 하느냐 이런 예, 얘기를 그런 하길래 사유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그렇습니다. 사정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소각장 시설도 한계가 있다. 저희들 나름대로 못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북해도나 좀 일본 사람들이라든지 뭐 또 그분들이 잘한다는 걸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시설 같은 데가 이렇게 더 저희 뭐 안성 우리 지자체보다 깨끗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유지 관리는 상당히 깨끗이 유지 관리가 하고 잘 돼 있다. 있습니다. 예. 유지 관리는 상당히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도 전 뭐 안성 시민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우리 좀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내용을 좀 보신 분들은 아마 빨리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네.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저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실은 이 부분은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쓰레기 우리 생활 폐기물 쓰레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환경 문제가 나오고 있고 해서 일단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 금강호수입니다. 총 지금까지 17차에 걸쳐서 쓰레기를 수거해 계속 다음 그냥 계속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오늘 친정 단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몸담았던 네. 단체 직원들 그리고 또 이제 활동 지원 선생님들 때로는 이용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 봉사 나와서 십시일반으로 호수만 17번 17회차에 걸쳐서 수거를 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차원에서 깨끗한 환경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자. 이제 이 네.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까 깨끗한 경기 만들기에
일조하셔갖고 상도 받으셨고 북해도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 많은 쓰레기들을 보면서 우리 안성이 어떻게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에 상을 받았나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천 그다음에 호수가 주로였고요. 이제 도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도 지금 계속 하천인데요. 총 혹시 몇 톤 정도 수거했을 것 같습니까? 호수만. 지금 호수만 네, 종량제 봉투 850장 가져가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아마- 계산해 봤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아마 몇 장은 아직 남은 걸로 압니다. 예, 예, 금강호수 조금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3번 정도만 수거하면 네. 끝난다고 하십니다. 예. 그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그 우리 지부장님이야 직원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마 주변에서 조금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금강호수에서 배수 낚시를 한다고 대회를 네,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한다 하는데 유튜버들이 많이 촬영을 하고 올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성호수가 나오는데 사방에 쓰레기가 이렇게 보여서 아 이거는 안성의 망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지런히 수거를 하기 시작들을 하셨고 또 이제 물이 찼다가 빠지니까 그 뚝에 있는 이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동참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직원들하고도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총 수거한 양이 톤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톤으로는 저희가 저거를 따로 계산을 안 했고요. 제가 그래서 봉투가 몇 장인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조적지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 저런 게 이제 하나씩 쌓여가면은 부회장님 같이 저런 걸 활동을 해다가면 다른 사람들 이제 공감대 형성해서 금강저수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은 좀 이렇게 퍼져가지고 안성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거라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강호수에서 17번 수거한 양만 가지고도 네. 조적지열이라는 말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음, 조적지열이다. 음, 대거 사람을 투입해서 드러내야지 수거를 해내야지 이렇게 그러면 저기에 그동안 갔던 분들은 봉사하셨던 분들은 뭐가 됩니까? 예. 네. 다른 거 아무 대가 없이 와서 도와주시고 사륜차 가지고 와서 쓰레기 빼내주신 분들 또 와서 덥다고 아이스크림 커피라도 하나 만들어 갖고 해주시는 봉사자분들 주민자치위원회 그 이제 계신 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도저히 끌어낼 수가 없어서 낚시터 하시는 분들이 배로 옮겨달라고까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로지 하나 그냥 깨끗한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에 있는 쓰레기도 한쪽에 있는 쪽은 그냥 다른 거 대가 없이 그냥 깨끗한 안성을 만들어가고 싶어서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안성에 손가락질 할까봐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네. 부회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니 뭐 칭찬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마을에서 그리고 또 네. 단체에서 저 해병 전후에도 와서 그 보트를 갖고 와서 그 호수 안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굵은 거는 끌어내 주시고 또 다른 것들은 이렇게 몰아서 호수 주변 가장자리로 이렇게 몰아내 주시고 하는 수고로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과에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해병 전후에도 그렇고 그 마을 이장님들도 이제 제안을 좀 하셨습니다. 차라리 부락마다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할 수 있게끔 차라리 얼마 정도의 그 경비를 주고 수거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그 수거하는 평가를 매겨서 잘 치우고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을 거는 그 마을이 해결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석근 자원순환 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